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오늘은 사물을 간단하게 감각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패드를 활용할 건데요. 아이패드는 이 디지털 기기잖아요. 아이패드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고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연필이나 색연필처럼 아날로그한 느낌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려나갈 대상의 형태를 이해하고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그림을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다면 앞으로 그림 그리는 게 더 재밌어지겠죠.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앱은 프로크리에이트 앱입니다. 이 앱은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수많은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는 모든 예비 예술가들로부터 널리 사랑받고 있는 가장 대중적이고 흔하게 널리 사용하는 앱인데요. 아이패드를 위해서 제작된 정말 편하고 전문적인 드로잉 앱입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수백 가지 브러쉬와 재료를 주문하거나 사러 갈 필요 없는 드로잉용 도구들, 그리고 언제든 수정이 간편한 레이어 시스템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이 모든 것들을 그릴 수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미술 재료를 번거롭게 들고 다니거나 매번 세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겠죠. 침대에서든 소파에서든 외출해서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는 유료 앱으로 12,000원 정도에 구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앱들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 앱 하나를 무슨 12,000원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화방에서 그림 재료를 구입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감이랑 붓만 사도 아마 10,000원은 훌쩍 넘거든요. 또 물감이나 마카는 재료가 떨어지면 또 구입을 해야 하지만 100가지가 넘는 브러쉬들을 평생 영구적으로 12,000원만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이 12,000원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수년간 사용하고 있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프로크리에이트 그리고 아이패드 이 조합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프로크리에이트 앱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앱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림을 그릴 종이를 세팅해 주셔야겠죠. 제일 상단 오른쪽 끝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새로운 캔버스 옆에 까만 플러스 박스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너비와 높이의 픽셀 값은 정사각형 프레임이 2000 곱하기 2000 픽셀이고 직사각형이 1080에 1350 픽셀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오늘은 정사각형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해상도는 캔버스를 설정할 때 얼마나 고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 결정해주는 요소입니다. 해상도는 DPI로 표시되는데요. 1인치당 몇 개의 점이 들어가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 깨끗한 고화질의 결과물로 나타날 거예요. 일반적으로 웹의 기본 단위는 72 dpi 해상도, 인쇄의 기본 단위는 300 dpi 해상도입니다. 저는 보통 웹으로 그려질 그림이라도 이게 마음에 들면 언제든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해상도를 300 dpi 이상으로 설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설정을 완료하면 종이가 세팅이 되거든요. 간단하게 위에 도구 메뉴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동작 메뉴는 이 앱의 기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진 삽입이나 캔버스 사이즈를 수정해서 조절하거나 이미지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미지면 JPG, 애니메이션이면 GIF, 동영상은 MP4 등등 여러 가지 확장자를 선택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바로 전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 탭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타임랩스로 자동 녹화를 해주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용으로 사용해도 좋겠죠? 설정은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손등이 화면에 닿을까봐 이렇게 손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편하게 화면에 손을 대고 그릴 수 있도록 설정을 한번 해주고 그림을 시작할게요. 제스처 제어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셔서 터치 동작 비활성화와 꼬집기로 회전을 활성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화면에 손을 대고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외에 여기 메뉴들은 오늘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요. 프로크리에이트 앱에서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는 여기 오른쪽 그리기 메뉴들이에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여러 가지 도구를 고를 수 있도록 해주는 브러쉬, 그림을 그리다가 약간 번짐 효과나 색깔을 블렌딩할 때 사용하는 문지르기, 그 다음은 그림을 지우는 지우개고요. 레이어는 디지털 드로잉의 핵심이자 꽃이에요. 그림과 그림을 따로 층별로 분리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색상 팔레트는 색상을 저장하고 선택하고 폴더별로 묶어서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마치 팔레트에 물감을 짜놓고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색상을 찾을 필요 없이 자주 쓰거나 마음에 드는 색상만 따로 추출해서 담아둘 수 있는데, 이 기능도 이따 채색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기본적인 앱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니 그려질 대상을 먼저 정하면 좋은데, 이것도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런 소소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림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제가 쓰는 향수를 한번 예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처럼 그려질 대상을 직접 보고 그리실 분들은 대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셔도 되고, 사진을 촬영하셔서 이미지를 보고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이미지를 직접 검색을 해서 저장된 이미지를 보면서 그리셔도 좋은데, 앱에서도 보면서 그릴 수 있거든요. 도구창에서 동작으로 들어가 주시면 레퍼런스가 보이시죠? 이 레퍼런스를 활성화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 앱에서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불러와서 이렇게 옆에 띄워놓고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진짜 나는 완전 초보라서 그림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트래싱 기법이라고 해서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그 이미지 위에 대고 그리는 방식도 있어요. 그림을 가볍게 즐기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즐기면서 해주셔도 좋은데, 나는 그림 실력을 키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대고 그리기보다는 이렇게 사물이나 이미지를 보면서 조금 더 대상의 형태와 덩어리감을 이해하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먼저 그려질 대상을 관찰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 상표의 디테일이 눈에 띈다고 해서 이것부터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병의 모양, 그 다음 뚜껑의 모양, 상표의 디테일 순으로 차근차근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살려서 그리면 좋을지 스스로 판단해 주세요. 그 다음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스케치 없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볼게요. 스케치를 하게 되면 뭔가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색칠만 하는 기분이 들어서 선이 조금 삐뚤어져도 저는 그 투박한 아날로그의 느낌이 좋더라고요. 복잡한 그림이 아니면 가급적 스케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진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친다면 나중에는 대상을 그릴 때 스케치 없이도 자신감 있게 선을 그리고 형태를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브러쉬는 스케치 영역에서 HB 연필을 골라주고 브러쉬 크기는 최대치로 올려주세요. 연필 느낌 내는 기본 브러쉬 중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진짜 연필 같은 질감으로 잘 표현해줘서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향수의 몸통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는 거예요. 관찰자의 눈높이와 대상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앞면만 보고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몸통을 그렸으니 이제 뚜껑을 한번 그려볼게요. 레이어 창을 열어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세요. 레이어 작업은 아까 제가 이렇게 층별로 작업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편한 게 그림마다 다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컬러를 변경할 때나 부분적인 형태를 수정해야 할 때나 이런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한 번에 레이어를 다 그리지 말고 이렇게 레이어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추가해 주면서 그리게 되면 정말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양쪽으로 기둥 두 개를 그리고요. 양송이 버섯 모양의 몸통을 이렇게 그려서 완성해 주세요. 음, 완벽하게 비율을 딱 맞춰서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계속 지우개로 뭐 지웠다가 그렸다가 반복할 필요 없이 편하게 즐기면서 그려주세요. 그래야 그림의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향수의 상표 스티커를 그려줄게요. 혹시 우리가 또 수정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자, 이제 디테일을 어디까지 표현해야 할지가 고민이네요. 그쵸? 디테일을 어디까지 표현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취향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그려주세요 라고 결정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가장 큰 흐름 정도만 디테일을 표현하고 잔잔한 디테일은 약간 과감하게 생략하는 방법이 좋더라고요. 어정쩡하게 뭔가 디테일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힘을 줄 때는 팍 주고 뺄 때는 확실하게 빼면서 디테일의 강약 조절, 완급 조절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훨씬 심플하게 정리된 느낌의 미니멀한 그림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제 네모 모양을 그립니다. 안쪽에도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써져 있는 텍스트와 엠블럼 같은 디테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상품의 메인 로고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주시면 좋고, 이런 밑에 있는 작은 글씨들은 충분히 생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디테일한 그림이 좋다 하시면은 로고와 같이 다 이렇게 써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생략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구불구불한 지렁이 모양으로 뭔가 써져 있구나 정도로만 알 수 있도록 생략을 해서 표현해 주셔도 충분해요. 이제 컬러를 한번 입혀볼 거예요.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해 줍니다. 수작업은 한번 컬러를 입히면 재채색이 힘든데 디지털 드로잉의 최대 장점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색상 팔레트 창을 열어서 클래식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컬러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선택한 컬러가 마음에 드신다면 여기 하단에 팔레트에 따로 담아서 보관할 수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다시 찾을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컬러나 자주 사용하는 컬러들은 이렇게 팔레트에 묶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저는 향수 액이랑 비슷한 노란색을 살짝 머금은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했어요. 브러쉬는 페인팅의 스펙트라를 사용할게요.
병의 두께감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공간을 조금 비워두고 색칠할게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향수병 내부에 살짝 보이는 펌핑 스틱도 표현하려고 해요. 향수액에 담겨 있다 보니까 선명한 것보다는 조금 희미하게 표현해주면 더 좋습니다. 레이어 창을 열어서 알파벳 N을 눌러주세요. 불투명도를 살짝 내려줍니다. 뚜껑에도 컬러를 한번 입혀볼게요. 스테인리스 느낌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연한 그레이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은은한 광택의 하이라이트를 같이 표현해주면 조금 더 스테인리스처럼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완성해 봤는데요. 그림이 살짝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 같은데 혹시 저처럼 그림의 위치를 조금 이동해야 될 분들은 레이어 창을 열고 레이어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탁탁탁 스와이프 해주시면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정한 다음에 여기 화살표 버튼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 다음 동작 탭에서 이미지를 원하는 곳으로 내보내기를 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타임랩스로 마찬가지로 내보내거나 감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완성을 해 주셔도 충분히 좋지만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향수병을 그렸던 것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하나의 주제로 묶은 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제를 추가로 더 그려서 배치해 주셔도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룸스프레이나 캔들 이런 오브제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사물을 그림으로 간단하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본인이 그려보고 싶은 사물이나 배경, 그리고 그 순간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